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시간 널, 뷰, 그리고 DB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 한창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맡았었고 오늘 이어서 두 번째 뵙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널값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뷰의 개념과 어떻게 명령어 날리는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랑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뒤에 두 가지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 사용자를 위한 개념이고 이제 사실은 이제 복잡한 그런 굉장히 연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은 이상 이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쓰실 일이 사실 없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인서트랑 뭐 업데이트랑 딜리트, 크리에이트 배우셨는데 오늘 이 뒤에 내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다 코드까지 외우시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SQL 배워서 이제 연구를 수행을 할 때 뒤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랑 이제 트랜지션 부분은 사실 안 보고 진행했었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제 이 코드를 다 외우신다기보다는 그냥 이해 한번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요한 순간이 올 때 그때 다시 기억을 되살리셔서 뭐 찾아보거나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 내용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할 수 더 복잡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널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널값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지정되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관찰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널값은 0이나 아니면 스페이스바 이런 거랑은 다른 값이어서 이제 0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뭐 개수가 0이다 아니면 뭐 실제로 관찰된 개수가 0개였다 이런 의미이고 이 스페이스바라는 거는 그 자체로서 그 스페이스바를 뜻하는 그 문자 그 자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널값은 이제 비교 연산자로 비교가 불가능해서 예를 들어서 뭐 equal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초과랑 미만을 뜻하는 기호 있잖아요. 그거를 쓰면 이제 에러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널값의 연산을 수행하면 결과 또한 널이어서 예를 들어서 뭐 널 플러스 3도 널이고 널 곱하기 3도 널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보시면 집계함수 계산 시에 널이 포함된 행은 집계에서 빠진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um이나 average, count를 하시게 될 때 이 널이 있는 행은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count에서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um이나 average, count 할 때 해당되는 행이 하나도 없을 경우 이제 sum이나 average 결과는 널이 되고 count 함수의 결과는 0이 됩니다. 뒤에서 직접 코드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널 값 처리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널 값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엘렉트로카디오그램 테이블에서 PR이 0일 때 이걸 널로 한번 대체시켜서 널 값을 한번 그냥 만들어 본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이제 이 엘렉트로카디오그램 테이블에서 이제 PR이나 뭐 QRS, 뭐 PFXS 이런 것들이 다 0으로 입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trial fibrillation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P웨이브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들어오고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에서 이거를 제대로 측정을 못했다. 그런 의미로 이걸 그냥 기계에서는 다 0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0으로 관찰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게 널로 입력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더 맞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실습을 위해서 일단 널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R이 0인 값들을 이제 널로 일단 대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PR의 sum과 PR의 average 그리고 count 전체에 대한 count를 구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PR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널 값의 연산은 널이라고 했는데 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이 나옵니다. 즉, 이 널이 있는 행은 제외를 시키고 이 썸이랑 에버리지가 나왔다는 것이고 카운트 이 별표를 하면 엘렉트로카디오그램의 테이블에 있는 전체 행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카운트 PR을 하게 되면 PR이 널인 것은 제외를 하고 카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49,649보다 적은 값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널 플러스 10을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널에 대한 연산은 널이기 때문에 널이 나올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널 값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비교 연산자를 쓰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이퀄이나 이 초과 미만 이 기호를 쓰시면 안 되고 is null이나 is not null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문자가 일치하는 걸 찾는다든지 숫자가 뭐 일치하는 걸 찾는다든지 할 때는 이걸 썼었지만 null에 대해서만 is null이랑 is not null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렉트로카디오그램 테이블에서 PR이 null인 값을 찾으려면 select 뭐 from electrocardiogram where PR is null 해야 되고, 이 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이 null은 빈칸이랑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빈칸이 있는 PR을 select해라 하면 실제로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값이 그 결과가 안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is nu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널 값인 경우에 다른 값으로 대치해서 출력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select person id is null pr-10 from electrocardiogram 하면 PR이 null인 값들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으로 대치를 해서 출력됩니다. 그래서 null인 값이 이렇게 마이너스 10으로 대치돼서 출력되신 걸 보일 수 있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이게 실제 테이블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업데이트처럼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출력만 마이너스 10으로 된 거고, 실제 원본 이 엘렉트로카디오그램 테이블에서 이 값이 10으로 업데이트 된 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널의 처리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뷰도 잘 쓰시면 되게 유용한데, 이제 뷰는 쉽게 생각하면 가상의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유용한 점들이 있는데, 필요한 정보만 이제 뷰로 표시해 줄 수 있고, 또 자주 사용되는 그런 지리 같은 거를 뷰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원본 테이블이 공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용자한테 어떤 그 테이블에서 특정 부분만 공개를 해줘야 될 때 그 특정 부분만 뷰로 정의를 해서 그 부분만 공개를 하고, 이제 뷰는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원본 테이블의 보안성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뷰 같은 경우도 아까도 이제 테이블 참조하는 테이블 만들 때 딜리트 캐스케이드라든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본 테이블에서 바뀌면 그 참조하는 테이블까지 바뀌도록 하는 그런 캐스케이드, 뭐 딜리트 캐스케이드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뷰도 뷰는 이제 자동으로 원본 테이블에서 어떤 해당하는 내용이 바뀌었을 때 자동으로 뷰에까지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뷰를 생성하는 코드는 이제 그 테이블 생성한 거랑 마찬가지로 create 뷰를 하고 그 다음에 sSelect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이 코드의 의미는 이 where 절을 만족하는 이제 드러그에서 모든 열과 드러그 코드 마스터에서의 IGRD 네임이라는 컬럼을 이제 뷰로 만드는 건데, 그 뷰의 이름을 드러그 C IGRD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 제가 드린 파일에 이게 아마 컬럼명이 이게 IGRD 네임인지
들어가 IGRD 네임인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좀 이따 실습하실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IGRD 네임이 아니라 들어가 IGRD 네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컬럼명이.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select 별 from 들어가 C IGRD 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된 뷰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뷰 수정은 이제 앞에 있었던 이 뷰를 그 중에서 이런 컬럼들만 있도록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alter view 그리고 뷰 이름 한 다음에 select 컬럼명들 from 밑에 이제 코드는 아래 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뷰를 수정하실 수 있고 그리고 뷰 삭제하는 거는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드랍 뷰 한 다음에 뷰 이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실습 시간에 이제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이 코드가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거는 원본 테이블에서 내용을 바꿨을 때 뷰도 그 내용이 바뀐다라는 거를 이제 실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ECG가 원본 테이블이고 그에 대한 vtest라는 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테스트 ECG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삭제하거나 바꾸거나 했을 때 이 vtest라는 뷰에서도 그 내용이 반영된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랑 트랜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100% 코드를 다 외우거나 하시는 건 불가능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디버깅하는 과정이라 하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단순한 코드만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어문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SQL문을 반복시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 SQL문이 실행될지 말지를 그런 코드를 짜야 된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것이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내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이 TSQL이라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자바나 C++,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을 쓰는데 파이썬 이런 거에서 SQL 쿼리를 짜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실제로 그 R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R이랑 연동해서 SQL 하는 방법을 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고 저는 이 시간에는 이제 TSQL이라는 그걸 써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시저랑 트리거,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TSQL이라 하면 이제 SQL만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것만 있었지만 그걸 반복해야 된다든지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 SQL 문들을 실행시킬지 말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TSQL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SMS에서 직접 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프로시저라 하면 쿼리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시저 안에 있는 쿼리를 순서대로 다 실행시켜주는 그런 쿼리의 집합 단위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정의는 create 프로시저를 통해서 하고 뒤에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프로시저 안에는 변수랑 매개 변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골뱅이 기호를 통해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프로시저를 정의를 하면 실행을 시켜서 실행 결과를 얻으면 이제 옆에 프로그래밍 기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저장 프로시저 안에 그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 안에 이렇게 함수, 이게 일종의 함수인데,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함수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안에 프로시저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 삽입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 제어문을 사용하는 프로시저,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시저, 커서를 사용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를 쓰는 이유는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그런 거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위해서 실습을 위해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이 테이블 안에 어떤 행을 이제 튜플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원래는 뭐 insert into 어떤 테이블에 values 땡땡땡땡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데,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이걸 정의를 미리 해놓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좀 더 짧게 간단하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create 프로시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전달돼야 될 변수들을 이렇게 골뱅이 기호를 쳐서 쓰시고, 그 옆에 그 변수의 타입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를 쓰고 begin end를 쓰는데, 그 사이에 SQL문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삽입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이제 insert into 해서 이 테이블 안에 이런 컬럼들 안에 이 값들을 넣으라는 의미이고, 이게 insert into일 수도 있지만 다른 SQL문이 들어와도 됩니다. 뭐 delete를 해도 되고 업데이트를 해도 되고, 어쨌든 이 begin end 안에 있는 SQL문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뱅이 기호를 친 매개 변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프로시저를 정의한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실행하려면 이 execute을 의미하는 단어인 그 명령어인 exec이라는 것을 써서 exec 한 다음에 프로시저 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쓰면 이 값들이 여기에 있는 이 변수들에 전달이 돼서, 이 변수가 또 여기 있는 매개 변수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이 인서트 문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행을 하면 들어오 코드는 코드 1, 들어오 네임은 name 1, 들어오 타입은 type 1, 들어오 price는 100원인 튜플이 이 들어오 price 테이블에 그 삽입 인서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프로시저 여기까지 실행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인서트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go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작업 단위를 이렇게 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go 전에 있는 문장들과 go 다음에 있는 문장들을 이제 따로따로 동시에 실행시키지 않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키겠다, 그런 의미여서 사실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실행시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실행시켜도 무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어문을 사용하는 프로시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반복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SQL문을 실행시킬지 말지를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어문에는 이제 begin end는 그냥 모든 이 프로시저에서 어떤 그 안에 있는 SQL문을 블록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if els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검사해서 이 조건이 참일 때만 그 안에 있는 SQL문들을 실행시키겠다, 그런 의미이고, while문은 이제 이 while이 참일 때 항상 그 안에 있는 SQL문을 다 실행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return은 프로시저를 종료하고 선택값을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어문을 사용하는 프로시저 코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만든 그 테이블에서
동일한 이름의 약이 있으면 그 약의 가격만 업데이트 시키고, 만약에 동일한 이름의 약이 없으면 새로운 투표를 인서트하는 그런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create 프로시저 한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을 씁니다. 그다음 가로 안에 전달되어야 할 그 변수들을 쓰고, 그다음에 as를 쓴 다음에 begin end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제어문과 그리고 SQL문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if exist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존재했을 때 이걸 실행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 프라이스 테이블에 동일한 이름의 약이 있으면 그 약의 가격만 업데이트 시키겠다, 그런 의미이고, 이제 else라는 거는 이것이 참이 아닐 때 이거를 실행시키겠다는 의미인데, 즉 동일한 이름의 약이 없을 때는 인서트를, 이 전체 튜플을 인서트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먼저 정의한 다음에 프로시저를 이제 exec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이 값을 넣어주겠다 하면 아까 여기에 이 같은 name1이라는 그 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만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이름의 약을 넣었다 그러면 그 튜플 전체가 인서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시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이블에 저장된 약들의 평균 가격을 반환하는 프로시저를 만들고 싶으면 아까처럼 create 프로시저 한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 명 쓰고, 그 다음에 반환될 그 변수를 여기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변수의 타입을 쓰고 output as라고 합니다. begin을 쓰고 이 계산되어야 될 그 변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end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average 플러스 계산된 것이 이 output으로서 이런 변수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먼저 변수를 declare라는 것이 뭐 변수를 선언하든지 뭐 어쨌든 뭔가 새로운 뭔가 생겼을 때 새로운 변수나 새로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커서 이런 거를 새로운 것 선언하는 그런 명령어이고, 그래서 이걸 실행하려면 exec 한 다음에 이 프로시저 명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 변수랑 아웃풋 쓰신 다음에 그 사이에 이 변수를 쓰시면 됩니다. 왜 이 문장이 이런 구조이냐 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훌륭하신 분, 그 SQL 만드신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verage라는 변수의 약값의 평균이 전달이 돼서 셀렉트해서 출력시키면 이게 출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커서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커서라 하는 이제 테이블을 한 번에 한 행씩 읽어와서 처리하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커서와 관련된 명령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declare는 커서를 선언하는 것이고, open은 커서를 열어서 실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고, fetch는 이제 한 행씩 불러와서 한 행씩 불러오는 명령어이고, close는 이제 커서 닫고, deallocate는 이제 커서를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용해서 이 드로우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이제 약품의 원가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해 볼 텐데, 이제 이거 그냥 실습을 예제를 위해서 약품의 가격이 250원 이상이면 원가가 가격이 40%이고 250원 미만이면 20%라고 그냥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의 합을 구하는 프로시저 코드입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먼저 create 프로시저 명 s 한 다음에 begin end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먼저 변수들을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커서를 declare 커서 선언하는 건데, 드로우 프라이스 테이블에 있는
드러그 프라이스라는 열의 행들을 하나씩 읽어오는 커서를 이제 코스트 커서라는 커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코스트 커서를 열고 그 다음에 한 행씩 읽어오는데 fetch니까 한 행씩 읽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while문의 의미는 이것이 참일 때 계속 반복해서 이거를 실행하겠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영원히 참이다 그러면 탈출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골뱅이 fetch 스테이터스는 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행을 fetch를 했을 때는 이 골뱅이 fetch 스테이터스가 0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을 fetch를 했을 때 0이기 때문에 끝 행에 다다랐을 때는 이게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끝 행에 다다랐을 때는 이 while문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끝행까지 다 반복해서 fetch를 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각 행마다 이렇게 그 약품의 원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원 이상일 때는 40%, 그 미만일 때는 20%를 계산해서 코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더해주겠다, 계속 더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 이제 끝행에 다다라서 while문을 탈출을 하면 이제 다 계산이 끝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close 한 다음에 deallocat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시저를 실행을 하면 원가 합이 제대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입니다. 트리거는 이제 방아쇠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변경될 때, 예를 들어서 insert나 delete, 업데이트문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같이 실행되는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애프터 트리거랑 인스테드 오브 트리거가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애프터 트리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프터 트리거가 뭐냐 하면 이러한 변경 동작 이후에 미리 지정해 놓은 어떤 다른 동작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약품을 인서트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인서트 하는 가격이 이렇게 미정일 경우, 널일 경우 자동으로 같은 타입의 약들의 가격의 평균값을 넣어주는 트리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크리에이트 하는 건 크리에이트 트리거 하고, 그 다음에 트리거명, 그 다음에 이제 on 드러그 프라이스 테이블 애프터 인서트란 말은 드러그 프라이스 테이블에 인서트 문이 실행된 다음에 이 트리거가 실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 변수들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약품의 가격이 널일 경우, 즉 그러니까 미정일 경우 같은 타입의 드러그의 가격의 평균을 여기서 구해와서 업데이트 시켜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약품에 만약에 먼저 그 약품의 가격이 미정이 아닐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00원을 이렇게 입력해 줬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400원인 그 약품의 튜플이 이렇게 인서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미정이다. 그러면 이렇게 약품 가격을 같은 약품 타입인 가격 평균값인 350원으로 초기화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널이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타입의 약의 가격 평균값인 350원이 이렇게 인서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다양한 내장 함수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어떤 함수가 필요하시다 했을 때 직접 그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품의 원가를 계산해주는 그런 함수를 정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건 코드는 다음과 같이 짜면 됩니다. 그래서 create function 한 다음에 cost, 그러니까 그 펑션이 명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반환될 변수를 반환되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갈 변수를 이렇게 적어준 다음에 returns int, 이 말은 이제 어떤 정수값을 반환하겠다라는 의미이고, as 한 다음에 begin, end 사이에
그 값을 이제 계산해주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코스트 안에 그 입력된 가격에 250원 이상일 경우에는 40%, 25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를 계산해서 전달해줘서 이제 리턴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원가가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오늘 외우시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고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주로 파이썬을 많이 써서 뭐 이러한 뭐 조건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함수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방법문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저는 사실은 TSQL을 안 쓰고 저는 파이썬이 되게 익숙해서 파이썬에서도 SQL문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주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뭔가 되게 이런 걸 없어도 사실 뭐 방법문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노가다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불가피하게 막 수천 개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오시면 그때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트랜지션이라 함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명령문을 모아놓은 논리적인 작업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트랜지션이라 함은 이제 모두 완료되거나 아니면 모두 그냥 다 취소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시행되어야 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랜지션이 왜 필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작업이랑 B라는 작업이 이제 A라는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B라는 작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일어나야지만이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A가 일어난 다음에 뭐 정전이 온다든지 뭐 컴퓨터가 갑자기 뭐 부서진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B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또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트랜지션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 취소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는 이제 이 계좌이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도 인출을 했는데 인출한 다음에 컴퓨터가 망가져서 입금이 안 됐다. 그러면 돈이 그냥 증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인출을 하면 반드시 입금까지 완료가 돼야 되거나 아니면 둘 다 그냥 취소가 돼야 되거나 그렇게 해주는 것이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건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메모리에 올려놨다가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저장을 해야 되는데 메모리에 그냥 임시로 올려놨다가 둘 다 수행됐을 때만 다시 하드디스크로 뭐 복사를 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실습 시간에 이거를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트랜지션에 이제 크게 트랜지션을 시작하려면 begin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롤백이라 하면 이 begin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commit은 뭐냐면 지금까지 바꿨던 거를 이제 실제로 확장하고 저장시켜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우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제거를 한 다음에 롤백을 하면 다시 이 딜리트 되기 전 상태로 돌아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딜리트 한 다음에 코밋을 하면 딜리트가 이제 실제로 확정돼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잭션에도 뭐 이런 뭐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원자성이라 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부 수행되거나 전부 수행되지 않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트랜지션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이고 네, 고립성이나 뭐 지속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TSQL 만드신 분이 이제 훌륭하게 또 이렇게
트랜지션 여러 개가 수행될 때 이런 것들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잘 만들어놨다, 뭐 그런 의미이고, 지속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로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어쨌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열값 처리랑 뷰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트랜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